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수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5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또 분양이 임박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지금 바로 일어날까 아니면 5분 더 잘까 고민을 하고 또 선택하게 되고 아침은 뭘 먹을까 그냥 먹지 말고 나갈까 이것도 하나 선택하게 되죠.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여행은 어디로 갈까 또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직장을 좀 옮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선택들, 귀중한 선택들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하나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다양한 선택들을 만나게 될 텐데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그 선택으로 고민하지 않으시도록 이번 한 주 저희 전문가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도 꽤 많이 풀려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또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제 경매 시장이 아주 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시중에서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다가 요즘 이제 한풀 꺾여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영끌족들이 또 겁 없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고금리 버티지 못하고 물건 내놓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는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 서울은 완전히 입지 전쟁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 단순히 그냥 역에서만 가깝고 그런 것들 수도 있겠지만 더 한번 세세히 살펴보는 시간 오늘 통해서 가져갈 거고요. 한 시간 동안 충분한 상담 또 시원한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위기 속에서도 또 기회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기 동대문구 식영동에 있는 네, 다세대 네,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또 잠실에 있는 네. 소미골드? 골드? 소미골드. 그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름이 뭐라고요? 잠실의 소미골드. 소미 골드. 네네. 이것도 다세대 주택인가요? 이거는 오피스텔이에요. 소미 골드라는 오피스텔. 이건 잠실동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 주셨고 말씀 주신 하나의 주택은 동대문 휘경동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주소를 좀 알고 계실까요? 네, 281-24.
선택했어요. 281-24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잠실에 소미골드라는 오피스텔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 두 개 다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그럼 두 개 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 텐데 계속해서 좀 보유 가치가 있는 투자 물건인지 아니면 좀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해요. 휘경동 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휘경동 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5년 전에 휘경동 몇 번지라고 하셨죠? 281-24. 네, 회기역 앞쪽에 있는 거요. 네. 네. 요거 한 5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거주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은 세 주고 아니에요. 계신가요? 세 줬어요. 아, 세 주고 사업자 계셔? 8년, 네, 8년짜리. 8년째? 네. 그럼 이 8년짜리 냈어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 8년짜리 네, 낸 거예요. 장기 임대로 내셨고. 네, 장기임대로. 예, 예. 5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 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동 답심리 뉴타운 위쪽에 이문휘경 뉴타운 해갖고 개발? 예, 예. 재개발 지금 한 40% 정도 동의율 거뒀다 하더라고요. 네. 재개발을 노리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네. 보죠 뭐. 네. 향후 전망이라고 해서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여기 거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예 그럼 이 동네 자체는 잘 모르세요? 네. 혹시 예전에 거주해 보거나 뭐 보통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고향이라든가 뭐 학연이라든가 뭐 이렇게 얽혀 갖고 좀 좀 익숙한 지역을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새로운 지역에 재개발될 것 같아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갖고 매수하셨던 거예요? 예. 아, 그래서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 지역은요. 요 휘경중학교, 휘경초등학교 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요 섹터는 네. 이 아래쪽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잖아요. 뭐 청량리 뉴타운이라고도 하고 이 위쪽이 이제 이문휘경 뉴타운이거든요. 네. 이쪽이 개발이 되면서 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고 하죠. 이제 뭐 추가 분담금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 받고 떠나오신 분들 뭐 세입자가 됐든 집주인들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여기서 이주민들이 빠져나와서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 어차피 터전이 거주했던 곳들이 이쪽 지역이었으니까 이 중간으로 많이 몰렸어요. 회기역 앞쪽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 블럭으로. 그래서 이주민들이 새로 입주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건데 여기서는 반대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갖고 지금 동의율이 한 40% 정도 이제 넘는다고 하셨던가요? 네. 동의율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이 동의율을 이제 꾸준히 상승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노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추어져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일반 재개발 신통기획이 됐든 아니면 주택 재개발이 됐든 일반 재개발 기준으로 해서 뭐 30년, 25년 이상 이 건물 비율로 했을 때 30년 이상만 봤을 때 78%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노후도 자체가. 그러니까 노후도는 어떤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든 무조건 통과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율이에요. 동의율인데 주변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난 이사 가기 싫어. 그냥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비대위했던 분들의 또 비율들이 많이 또 이주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러니까 40%까지는 잘 얻었는데 이 이후로 동의율 걷는 게 조금 지금까지 거둬왔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주변에서 일단 청량리 천지 개벽하는 것도 봤겠고 이쪽에 이문 휘경 뉴타운 해갖고 뭐 이문 1구역, 3구역, 4구역, 휘경 1, 2, 3구역 뭐 이런 구역들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금액들이 쭉쭉 수직 상승하는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거거든요.
기간적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간적으로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이 걷는 데에서. 그런데 노후도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재개발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궁금한 전망에서도 네. 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뭐 전망은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밝아요. 아, 예. 전망이 궁금했어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년 임대사업자 냈는데 지금 5년 정도 지나신 거잖아요. 네. 요 임대 8년까지는 글쎄 거의 꽉 채우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40%까지는 빨리 거쳐왔는데 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우리 시청자님 어차피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굉장히 좋게 이제 뭐 충분히 그 청량역에도 GTX도 들어오면서 이쪽에 아예 이문 휘경 뉴타운 쪽이 신축 아파트로 다 변화가 되다 보니까 키 맞추기로 해서 잘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쭉쭉쭉 잘 나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어떤 다음 단계로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유하고 계시고 무조건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까 잠실동에 뭐라고 하셨죠? 소미? 소미골드. 271-11인가? 잠실동 한번 쳐보죠. 뭐 요즘은 웬만하면 네이버에 다 잡히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삼전역 1번 출구 쪽으로? 네네. 아, 그러면 이거 맞네. 소미 골드라인이라고 해갖고. 네네. 네, 뭐 오피스텔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4층서부터는 다세대고요. 아, 도시형입니까? 네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예. 이 집 맞아요? 가만 써보자. 바로 역에서 바로 저기 한 1분 거리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뭐 요거 같은데요? 느낌에?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거 같은데. 지도상으로는 요거 같은데 좋습니다. 뭐 도시형하고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 같고 그러면. 네, 네.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형 오피스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오피스텔의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이 지역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9호선 라인에 뭐 역세권에 있어서 임대 수요가 꾸준히 앞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서 그냥 향후 전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쏘쏘 그냥 시장 경기대로 흘러가는 거 특별히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개발에 대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자체가 여기가 주거 단지예요. 네. 주거 단지에 이제 수익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학원 골목들이 쭉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서 있는 이제 뭐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앞으로 이쪽에 삼성동 일대에 뭐 여기 코엑스라고 보여지는데 뭐 현대자동차 빌딩이니 뭐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니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실제 여기 잠실동에 소미골드라는 거 매수를 하실 때 아마도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 9호선 개통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임대 수요가 많이 강남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소리 듣고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냥 특별히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수익적으로 좀 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오피스텔을 하려고 했었다면 조금 아쉬운 건 저는 이 지역보다는 아예 그냥 더 깊이 더 가서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하나, 둘, 세 정거장 정도 또 삼전역으로 봐도 9호선 라인으로도 한 서너 정거장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또 숙박골목 이런 데들이 있어요. 몽촌토선역 아래쪽 한성백제역 위쪽으로 해서 방위중학교 주변으로 해갖고 이쪽이 온통 24시간 불야성이거든요. 이런 쪽의 수익형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네. 매가가 그 위로 뜨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져 가면서. 네. 근데 우리 집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임대 가격이 착착착착착 오르기보다는 네. 그냥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고 그냥 꾸준히 좀 유입되기를 바랄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개발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없다고 할 네. 수는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정도 여건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노후도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삼전역 일대의 이 재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쪽에 모아타운 진행하고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셨었죠. 네. 그 역삼동도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곧 될 것처럼 막 하다가 지금 반대 세력들이 너무 또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남 땅에서는 재개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요가 잘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대지 지분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자들이 임대가 워낙 잘 나가니까 굳이 난 이거 뭐 개발돼 갖고 아파트 하나 두 개 받아서 생활할 필요 없다. 여기서 그냥 토지 가격 올라가면서 임대료 충분히 받으면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을 바라보고 갖고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에요. 네. 임대 수요, 나중에 네. 수익형으로 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시청자님한테 이제 돈 주고 매수하시는 거죠. 요 목적은 월세 임대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래가 아마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 방안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두 개의 부동산이 성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개발을 기대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고, 하나는 월세 목적으로 가져가는 오피스텔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전문가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논 월계 그랑빌 18년 6월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강교 호반 베르디움을 매수해서 네, 거주하고 싶은데 그 아. 자연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괜찮은 선택인지 여기 전망은 어떤지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자연환경 좋은 광교로 이사를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노원 월계 그랑빌 아파트, 이게 한진 한화 그랑빌 아파트 말씀 주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거기 동안 오랫동안 좀 거주를 하셨는데 이걸 매도하고 말씀 주신 대로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면 어떨지, 그래도 삶의 쾌적성과 더불어서 투자 목적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한번 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진 한화 그랑빌은 2018년도부터 갖고 계셨다고요? 네네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19, 20, 한 6년 차 이제 접어드네요. 네네. 그럼 뭐 이쪽 주민 다 되셨고 여기는 뭐 이제 이물 없이 그냥 내 고향 반 고향이 되셨을 텐데 네. 여기를 놓고 이제 원천동의 그 광교 쪽에 광교 하단부 쪽에 이제 베리디움을 가시려고 하는 건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자연환경 때문에. 예, 자연 환경이 그 원천 호수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뭐 좀 풍수지리 좀 보셨어요? 나한테는 아니요, 물이 좀 그런- 맞대요? 본 거는 없는데 그게 네. 자연 환경이 좋아서 네.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반대.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좋으면 거기 앞으로 전세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 전세금도 조금 떨어질 거거든요. 아, 전세 예, 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여기 놔두고 여기가 훨씬 더 오릅니다. 거기가 오르는 것보다. 아, 왜냐하면 뭐 거기 수원 쪽이라서 네,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네. 광교가 일단 살기 좋잖아요. 그 주거 예, 만족도도 살기가 굉장히 좋아서. 높거든요. 예, 예. 근데 자연 환경 좋은 거하고 집값 오르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예. 그렇게 따지면 전원주택들이 다 올라야지 비싸게. 네. 저 남양주라든가 지축 이런 데 있는 전원주택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우리 한진 하나 네. 그랑빌은 얘는 더 올라요. 아, 얘는 세대 수만 해도 지금 3,000세대잖아요. 예, 예. 진짜 세대수로 뜨악하게 굉장히 뭐 대단지 규모로 뭐 형성이 돼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여기 가장 큰 거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네. 그러면 광운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 주변이 온통 뭐 초고층 이제 주상복합이 일단은 랜드마크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쇼핑몰 들어가죠. 그 다음에 GTX. 얘네들이 거의 활용 점정인데 GTX 들어가죠. 옆에 보시면 또 미미삼이라고 해서 얘네들 또 미미삼 대규모 재건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쭉쭉쭉 생각나는 것만 봐더라도 그리고 여기 앞쪽이 다 장인 뉴타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둘러싼 모든 곳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축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노도강이라고 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라지만 노원구 월계동이잖아요. 행정구역상. 네. 노원구에서는 거의 이쪽 지역이 톱을 찍을 거야. 톱. 왜냐하면 GTX 가게 되면 얘네들 바로 강남으로 10분이에요. 10분 삼성역까지. 그러면서 온통 뭐 쇼핑몰부터 랜드마크 들어서죠. 주변에 신축 아파트로 꽉 채워지죠.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에 얘네 모습은 정말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또 얘네들은 떨어질 때 지금 아파트 가격 조정되고 한다는데 얘네들은 더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 시장에서는 단단하게 버틸 거고 상승기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먼저 선두주자로 올라가게 될 거고 네. 뭐에 비해서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광교의 호반 베르디움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버리고 호반 베르디움으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교 쪽으로. 네. 그러면 잘못된 소장님, 선택이시라고. 강교는 뭐 호재 같은 게 없습니까? 광교 한번 가볼게요. 네. 광교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월곡동에 한진화나 그랑비 같은 경우는 월계동에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현재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장래성, 앞으로의 개발성이 더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가 더 예상이 되는 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광교에 있는 지금 호반 베르디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원천 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네. 그러니까 광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수원 쪽이야. 메탄동 쪽이거든요. 네. 광교는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완성형이야. 현재 완성형. 그렇게 되면서 이 광교 호반 베르드음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아파트가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광교 중앙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신분당선 라인 선상을 타고 가서 뭐 강남까지 일을 하러 간다. 저쪽에 판교나 분당으로 간다. 이렇게 집값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수원 삼성 있잖아요. 네. 이 삼성 따라가는 거예요. 음. 신분당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네네. 얘네들은 앞으로 왼쪽으로 보면 원천주공이라든가 우만주공 이쪽에 뭐 그 8달 1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온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얘네 밑쪽으로도 여기 현대 위쪽으로 힐스테이트 위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건축들이 다 정비 사업이 한참 이제 막 생겨요. 그러면서 이쪽에 한국 2차 아파트가 됐든 뭐 주변적으로 앞으로 공급 물량들이 계속 예정이 돼 있거든요. 실제 수원 쪽 자체가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공급량이 조금 이제 적정량 이하로 공급이 되는데 작년 말까지 공급됐던 게 엄청 많이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얘네들 지금 소화 불량인 거야. 얘네들이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공급된 물량들이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전세금이 높게 형성되지도 못해. 있는 물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체하기 십상인데 그래서 이걸 꾸준히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 그러니까 해소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적정량 이상으로 공급됐던 물량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4, 5년 정도가 필요해요. 네. 이 시간 동안은 힘들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또 단계 진행이 될 거고 지금도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물량이 생긴다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여기에 호수가 쫙 있는데 이쪽이 좋고 이쪽 뭐 자연환경 따라서 뭐라고 그러죠? 산보도 하시고 또 네네. 걷고 이렇게 좀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 거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충분히 가거든요. 전세 가세요, 여기 전세. 네. 그러면서 한 2, 3년 뭐 한 4, 5년 뭐 꾸준히 거주하셔도 돼, 전세로. 그러면서 건강 좀 회복하시고 더 좋아지시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다시 이 TV 보고 계시면은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면 제가 네. 또 전화 주시면 아, 한진한화 그랑빌 또 얼마 오르고 있습니다. 자고 좋은 얘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네. 전세 주고 이쪽엔 전세로 오시라고. 네. 여기 거주하시는 거는 뭐 찬성인데 일단 팔고 나서 이걸 사갖고 오시면 그 날부터 손해야.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광교 살기에는 좋고 쾌적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더 크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사 가고 싶으시더라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세를 좀 활용하는 방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27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여유자금을 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1억 원으로 서울 일대에 재개발 투자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요즘 이 부동산 시장에 1억은 너무 소액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주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 있을까요, 소장님? 네, 1억 원대로 해서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신다. 당연히 뭐 서울 지역이 되겠고, 뭐 사실 뭐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임장 활동 하시다 보면 내 금액에 맞는 물건들은 당연히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선택을 못 하실 뿐인 거지, 찾아내지를 못 하실 뿐인 거지, 그냥 돈에 맞춰서 물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어디에도 다 있기는 한데 각설하고 지금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시 자체,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부동산,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그러니까 한 4월, 올해 4월이니까 이제 뭐 3달 후면 총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 지금 지방부터 미분양이 쌓인다 이러다 보니까 또 건설 회사들이 워크샵이래. 워크아웃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뭐 PF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또 건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공급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서 고금리가 또 유지가 되면서 실제 수요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를 또 감당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 주택 가격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꺼내낼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적어도 총선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이제 명절이면 뭐 설에 곧 모이실 텐데 주변에 보면 재작년보다 삶이 좀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가뭄에 콩나듯 거의 없습니다. 다 생활이 퍽퍽해졌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지. 그만큼 서민들이 체감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경제적인 체력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염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선택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이제는 틀린 말이고 선택적인 이제 상승, 그 시장에 맞는 물건을 선별해야 되는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 뭐 아파트를 살까요? 빌라를 살까요? 아니면은 재건축을 살까요? 재개발을 살까요? 뭐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살까요? 아니면 구축을 살까요? 뭐 여러 개의 말이 있겠지만
각설하고 입지예요, 입지. 무조건 알토란 같은 좋은 입지. 품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다시 입지 싸움이 될 거거든요. 왜 그런 거 하면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뭐 택지를 개간해갖고 주택을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꼭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급하는 조건 자체가 힘들어.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주택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다 오르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대출은 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동맥경화식으로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에서 공급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행하는 쪽에서도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굳이 저를 통해서만이 아닌 다른 전문가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서울시는 진짜 이 공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 4년 뒤에부터는 실제 서울에 어떻게 보면 전세 대란이라든가 공급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 기준 자체를 상당히 규제 자체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렇게 되면서 서울시의 정비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노량진 뉴타운이니 저기 기름 뉴타운이니 뭐 어디 재건축이니 음마니 잠실주공 5단지니 이런 것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선택받은 어떻게 하나의 뭐 재개발 구역이 됐든 아니면 재건축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지정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희소성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구역 지정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재개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피들이 엄청나게 붙고 그런 시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지금 부족해지고 해서 이제 빠르면 한 3년 뒤부터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봐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희소성에 대한 어떤 선택받았던 것에 대한 이 가치가 그냥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냥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돼서 희소성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우선시돼? 당연히 입지적으로만 다시 1등부터 25등까지 다시 서열이 매겨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입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텐데 그러면 좋은 입지는 뭐냐? 좋은 입지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입지적인 특성에 그리고 또 시청자님께서 지금 1억 원대라고 하셨으니까 이 1억 원대 갖고는 지금 구역 뭐 어느 정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에 투자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건상.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지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을 시작해 볼 만한직한 그런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대림동을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대림동에 저는 여기 새로 신안산선이 새로 여기 대림 삼거리라고 해서 대림 삼거리 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안산선이고요. 새로 개통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역이 없다가 새로 역이 생기는 건데 자, 좋은 입지를 고르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일자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하고 뭐가 있을까요? 주변 환경, 인문적인 주변 환경을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네 번째로 개발 호재가 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완성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개발의 호재.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현재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하면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곳. 자, 이렇게 5군데 정도를 떠올리면서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입지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왜 이 지역을 선택을 해드렸냐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뭐 가산 아래쪽에 보시면 또 가산 디지털 단지 흔히 말하는 서남부 쪽에 최고의 일자리 두 군데를 모두 다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위쪽으로 가면 바로 여의도 영등포가 또 연결이 되면서
여의도 굴지의 또 일자리가 바로 두세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15분 내면 바로 여의도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도심 우리 3대 일자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여의도 권역을 커버해 주면서 서남부권의 최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일자리 풍족한 지역이다. 거기에 주변 환경, 인문적인 주변 환경을 보게 되는데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대학병원 있죠, 종합병원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 인문적인 주변 환경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통은 이 지역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저쪽에 대림역, 이 위쪽에 신풍역, 여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대방역, 여기에 보람의 공원역. 이 역들 중에서 그냥 허허 벌판으로 비어져 있던 곳에 정말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철도가 관통을 하면서 지하철이 관통을 하면서 새로 신규 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완벽하게 지하철 교통의 해소를 시켜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개통되는 효과는 정말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던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라는 거, 뭐 개발 호재하고도 맞물리겠지만 실제 신안산역 개통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웃한 곳에 신대방 우성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예정이 돼 있고요. 뭐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또 자리 잡고 있고 뒤쪽에는 신통기획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죠. 선정이 된 지역인데 그러면서 이쪽 주변 자체가 모두 다 이제 재개발지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촌으로 좀 바뀔 거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대림동을 얘기할 때 정말 보시게 되면 이게 순환선이거든요. 2호선 안쪽으로 저 위쪽이 한강변이고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에 서울의 중심부에 몰려 있고 일자리도 다 끼고 있으면서도 정말 사람들 관심에 좀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던 게 그 외국인들이죠. 특히나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대림동 하면은 중국인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는 그런 지역이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확실히 지역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쪽 지역은 여기 대림역 인근 쪽으로 해서 대림시장 쪽 아래쪽에 요 구로 쪽으로 걸쳐 있는 요 반경이에요. 요 반경이 마치 대림동 전역을 중국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쪽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섹터다. 여기는 오히려 신대방 쪽에 더 붙어 있으면서 오히려 평지에 한국인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또 비싼 아파트들도 있고 보람의 공원도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그 상승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 대림역 새로 역을 지금 생기는 대림 삼거리역 신안산선으로 해서 요 반경 250m 쪽으로 해갖고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거든요. 딱 지금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기가 아닌가.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한번 임장 활동 해 보시고 물건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1:1 상담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좀 투자를 잘 뭐 한 1억 원대로도 충분히 재개발지에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떵떵거리면서 부자 될 수 있는 또 길도 열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대림동 일대 이 지역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서울의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열심히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일원동에 있는 청솔 빌리지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매수 시기. 시기까지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실거주하고 투자. 투자도 함께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좀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집인 건지 일원동 청솔 빌리지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혹시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보신 이 아파트가 투자 목적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일원동에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동에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요. 네. 무주택이고 해서 네. 매수를 해야 돼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리고 네. 청솔 빌리지가 어떤지. 네. 일원동 참 조용한 동네고 살기 좋잖아요. 네. 네. 여기는 그러면 뭐 얼마나 계속 한 10여 년 정도 거주하셨나요? 이쪽 지역에? 30년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을 안 사셨었어요? 아니, 매수했다가 팔았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청솔 빌리지는 물론 재건축 보고 지금 하시겠지만 어떤 뭐 다른 뭐 좋은 소식을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청솔 빌리지를 딱 없습니다. 선정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재건축하고 네. 재건축하고 그리고 산 밑에라 좋아가지고요. 네. 일단 이쪽 지역에 좀 여기 이제 수소 택지지구잖아요. 네. 수소 택지지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얘네들은 우리 그 일기 신도시법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왜 일산이나 분당들 일기 신도시들 뭐 재건축 아, 규제 네. 완화해 준다고 해갖고 용적률도 상향시켜 준다고 해서 그 네. 작년 초에 막 난리 났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네.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택지로 구성이 된 곳들은 그러니까 수소 택지지구도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런 특별법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혜택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매수를 해갖고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뭐 이제 좀 바라보는 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심스럽게 매수 찬성은 드리는데 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광평로라고 이제 이 도로 자체가 광평로인데 네. 이 위쪽으로는 3종 땅이잖아요. 네. 요 밑에 상록수라든가 가람 아파트 얘네들은 이제 2종 땅이거든요. 2종인데 7층 이하란 말이에요. 네. 용적 그 토지의 용도 자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청솔 빌리지는 지금 1종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지금 뭐 100% 미만에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은 형편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3종 용적률을 적용을 해 갖고 어마무지하게 사업성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모산 자락을 끼고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좋고 좋겠지만 대모산 자락을 끼고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솔 빌리지가 재건축이 되려고 하면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금 뭐 앞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웬만하면 좀 풀어주고 웬만하면 완화를 시켜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일단 얘네들 상록수하고 가람 얘네들 먼저 고도 제한 풀어주고요. 아, 종 상향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얘네들이 비벼볼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야 2종 땅으로 종 상향을 시켜주면서 2종 땅의 7층 이하가 돼도 얘네들이 뭐 지을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이만큼 자랐어. 그러면 천정이 지금 바로 머리에 닿았어. 그럼 천정이 좀 올라가야 내가 좀 클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 자체가 얘네들이라고 위쪽에 있는 2종 땅이더라고. 아, 얘네들 고도 제한 먼저 풀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야 그나마 얘네들도 이제 비벼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금 용적률이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버티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낭패 볼 수도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난 여기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뭐 한다고 했으면 저는 그냥 말렸을 거예요. 아, 그러면 돈 좀 조금 더 보태서 이쪽에 수소 차라리 뭐 수소역 쪽으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뭐 신동아가 됐든 수소 주공 1단지가 됐든 수소 3익이 됐든 이런 것들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좀 장기적으로 뭐 거주도 하면서 재개발되면 재건축되면 좋겠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네. 그냥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주변에 여기 보시면 자국동에 보면은 네. 그 지금 대모산 자락 한 가운데를 그냥 파가지고 뭐 15층 이렇게 올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시양도 그렇고 이런 아파트들 보면 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고도 제한이 걸려야 되는데 그냥 산속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아마도 고도 제한이 좀 풀리지는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쉽게 예단을 하면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는. 예. 진짜 확실히 돌다리도 두드리다가 무너질 정도로 돼서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 듣고 야 거기 이렇게도 됐으니까 우리도 금방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고 접근하면 정말 낭패 보기 쉬운 게 부동산이거든요. 고객님 그래요? 전 재산 걸린 거잖아. 시청자님께서 네. 전 재산이 걸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시청자님께서 거주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갖고 계시다 보면 뭔가 규제 완화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좀 추후에는 그때 되면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뛰겠죠. 당연히 규제가 풀려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워낙 입지가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 말 하여튼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만 따진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조언 드렸지만 거주 목적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사연 하나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48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기름동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79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하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1단지 아파트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로 이사를 가볼까 고민 중인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조언 주셨어요. 아마 상급지 이사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뭐 기름동의 롯데캐슬 클라시아 같은 경우는 뭐 대장역 센텀피스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쌍두마차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도심 쪽에 뭐 직장들에 대한 뭐 직주 근접, 뭐 배후 주거지 역할을 충분히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죠. 그러면서 기름 뉴타운으로 구성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뉴타운으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냥 이렇게 시장 경기 따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뭐 개발성이 없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러면서 도심 쪽의 일 지금까지 했던 역할 그대로 수행할 거니까 뭐 장래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뭐에 비해서 마포나 저기 용산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마포도 성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아현 뉴타운하고 같이 지금 뭐 연계해가지고 신축 타운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 여의도라든가 뭐 도심 쪽의 일자리에 대한 배후 주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흥역 일대 학원과 더불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좀 학군이 좀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좀 남은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용산 쪽에 있는 효창공원 앞 옆쪽으로 걸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뭐 용산의 개발 그냥 막 지금은 그 4구역 KCC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신계 대림 쪽하고 굉장히 미약한 주거 벨트를 형성했습니다. 아파트 주거 벨트였는데 거기들이 이제 원효로 1가가 또 역세권 개발을 하고 또 효창공원 앞에가 또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용산 롯데캐슬하고 KCC, 신계 대림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면서 거대한 주거 벨트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용산의 그 많은 개발 국제 업무 단지부터 해서 쭉 미군 부대 이전 부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역 가치에 그 관여를 할 테니까 저는 용산 쪽 롯데캐슬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급지로의 이사 찬성 의견 드리면서 둘 중에 용산에 손 들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1시간 가득 채워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봤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얼굴 마주대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대면 상담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